교수님, 제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교수님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보다가요.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또 발견했습니다. 짠! 이게 뭔지 기억하시나요? 아유, 알죠. 네, 세계 테마 기행이네요. 네, 맞습니다. 세계 테마 기행의 미얀마 소호편인데요. 교수님의 내레이션이 굉장히 감미로웠습니다. 이 당시 다녀오신 소호편에서 많은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3주 동안 촬영을 했는데 4부작을 찍는 거였어요. 미얀마 사람들을 제가 진짜 그 안에 들어가서 눈으로 보니까 이분들의 삶이 정말 동화처럼 순수하고 깨끗해요.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굉장히 보면서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교수님의 탑의 시간 역시 미얀마 바간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잖아요. 앞서 이야기한 눈의 경전도 그렇고 이렇게 이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많은데 해외에서 한 여러 경험들이 소설을 집필하실 때 작용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늘 생각하고 움직이고 말하는 어떤 패턴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여행이라는 것은 그걸 이제 패턴을 깨주는 거죠. 어떻게?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조적 파괴를 해주는데 굉장히 좋은 기폭제 역할을 한다고 보고, 또 우리가 안 쓰는 근육을 또 많이 쓰게 되고 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많이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고, 특히 이 미얀마 바간은 고도예요. 고도. 오래된 도시고 불교 도시고. 그런데 바간을 배경으로 쓴 이 탑의 시간이라는 이 작품은 제가 그 소설을 쓰면서 익혔던 모든 창작 기법을 한번 최대한 전부 다 녹여내보자 하는 생각으로 썼던 글이에요. 눈의 경전은 가장 많이 저를 슬프게 했지만 또 이 탑의 시간은 또 저를 또 가장 또 행복하게 만든 작품입니다. 교수님의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는 역시 여러 경험과 사연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것 같네요. 여기 기포를 빼야 돼서 물 안에다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은 기포가 안 생긴대요. 같이 한번 이렇게 흔들흔들. 흔들흔들? 네. 흔들흔들. 한 10초간 계속. 10초간 흔들흔들. 네, 흔들흔들. 그러면은 먼저 조금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은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요? 네, 이제 스노우볼 이렇게 넣으면은 기포가 안 생겨요. 오. 자, 이제 물에 담가서 피규어 기포를 다 뺐는데요. 예. 계속해서 피규어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좀 긴장을 하셔야 돼요. 네. 여기 안에 있는 이거 스노우 정제수 한번 스노우 정제수. 네. 이 스노우볼 정제수를 딱 반 틈만 채워주세요. 반 칸만. 네. 이거 빼셨죠? 뭘 빼야 돼요? 아, 캡을. 네. 오, 화끈하게, 과감하시다. 화끈하게 해주세요. 화끈하게. 네. 저희 소리가 너무 다른데요? 평소에 조금 조심성이 많으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참 재밌네. 하고 여기에 있는 거 하나를 여기다가 다 넣어볼게요. 아, 이 별. 별 투입? 네. 아, 예쁘다. 저 저는 양을 좀 조절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 정도가 좋아요. 하고 그 혹시 볼펜 같은 걸로 저어주실 수 있을까요? 숟가락이 볼펜. 있어야 되는데 숟가락. 안 쓰는 네, 펜으로. 한번 줘볼게요. 오, 이게 글리터가 뭉칠 수 있어서 좀 저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조금 저어주시면 이제 이거를 다 채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너무 몰입했네요. 네. 조금 넣어주세요. 지금. 교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 됐다. 뭔가 빠져든다. 작품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보다 이거 젓는 시간이 더 긴 것 같은데.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교수님은 인생에서
가장 추웠지만 따뜻했던 순간 탑 1. 가장 추웠지만 따뜻했던 순간. 그 생각을 얼마 전에 했었는데 이 정확한 정의를 내렸어요. 제가 왜 아무것도 없는데 공부를 하던 시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가 될지 모르는데 뭔가 열심히 배웠던 순간. 저는 그 순간이 가진 건 하나도 없지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 문예창작과 학생들 보면은 뭐가 될지 잘 모르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숙제는 되게 많아요. 공부는 무작정 하는 거죠. 무조건 해야 되고. 근데 그 시절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에요. 지금 저희의 순간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다. 그렇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고 나중에 가장 그리워할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리운 마음을 담아서 이거를 퐁당.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리운 마음을 담아서 이거 돌려요? 네. 시작! 오, 너무. 과거 되는 네. 거. 어? 아니에요? 원래 이게 좀 망쳐야 추억이고 재밌거든요. 진짜 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예쁘시네요. 진짜. 약간 탐욕의 스노우볼. 두 번째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 그쵸. 교수님 거, 학부생 거. 자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휘몰아치는 겨울 느낌? 저는 이 대본도 다 적고 우리 정말 열심히 만들었죠? 네.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 그렇지만- 이 연구실에다 영원히 네. 연구 보존하겠습니다. 네, 영원히 방치하는 건 아니죠. 간직입니다. 네, 그럼 인터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책임지고 계시는데요. 교수님께서 학과장 되고 생긴 것이 바로 문창과 복도에 붙어있는 축전이잖아요. 네. 그건 어떤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그 축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알리자 이게 제일 커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문예창작과 이 건물 그다음에 이 학과 내의 공기를 좀 약간 바꿔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있잖아요. 어떤 공통의 공기가 있는데 이 공통의 공기를 좀 약간 창작의 분위기를 좀 바꿔보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것을 축전을 붙임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점점 크게 증폭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는 마음 그다음에 그 축전에 본인도 동참하고 싶은 어떤 마음 어떤 이런 것들이 서로 공명을 주고 영향력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의 공기가 창작적인 공기로 바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복도에 걸린 제 이름 보면서 네.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되게 교수님의 이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학부생들도 역시 약간 힘을 얻어서 좀 열심히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혹시 재학생인 저희 말고도 예비 문창인이 될 입시생들에게 전하실 조언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창과에 전부 들어오고 졸업하고 나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싶어. 혹은 방송 작가가 되고 싶어. 어떤 본인만의 플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플랜이 바깥에 나가서 실제로 유효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공적인 증명이 필요해요. 공적인 증명이 필요하다. 아, 우리 출판사에도 쓰면 참 좋을 사람이다. 이런 공적인 증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열정과 본인의 어떤 에너지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예비 문창인들에게 꼭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공적인 증명을 어떠한 형태든지 도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점점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으로 변화해 갈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그럼 여기서 보너스로 우리 과를 꿈꾸는 입시생분들에게 대놓고 우리 학과 자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는 지난 2023년, 2024년 요 사이에 4명의 신춘문예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학부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국대학 문학상 중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대산대학문학상
시 부분, 동화 부분 무려 2개 부분에서 수상자가 나왔고 특히 동화 부분은 3연패를 했죠. 3번 연속 수상자가 나온 학과고 그 정도로 저희가 공적인 증명을 받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대학이라는 곳은 어쨌든 이 목적이 인재 양성입니다. 인재 양성인데 교강사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시가 실려있는 안도현 시인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교강사분들께 주는 상이 있어요. 베스트 티칭 어워드라고. 이 베스트 티칭 어워드를 무려 2번이나 받은 최수훈 교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동문회가 있습니다. 한 약 1000여 명의 문창과를 졸업한 동문들이 있는데 이 동문들이 가장 믿고 따르는 강상대 교수님이 계세요. 그 다음에 이 아동문학 부분에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이 곧 여러분을 만나러 지금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있고요. 그래서 17분의 교강사진이 여러분들을 훌륭하게 키워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길을 찾는다면 저희 문창과가 가장 먼저 기뻐하고 가장 먼저 환호할 것입니다. 와주십시오. 입시생 여러분 보고 계시죠? 김태수 교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곧 후배로 뵙겠습니다. 네,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네요. 오늘 어떠셨나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뭐 이렇게 안 해보던 것도 막 만들어보고 또 함께 얘기 나누는 가운데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역시 정말 재밌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저희 프로그램의 공통 질문인데요. 교수님께 문학이란 무엇인가요? 글쎄요, 그 문학이란 무엇일까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해 온 문제인데요. 왜 우리가 그 바깥에서 일을 하고 밤에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실내를 보면 깜깜합니다. 깜깜한데 스위치를 딱 누르면 환해지잖아요. 그죠? 또 밤중에 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자다가 깨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도 어둡잖아요. 휴대전화 빛을 이렇게 비치면은 또 환해지잖아요. 희미한 빛이더라도 앞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학이라는 게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삶이라는 게 그다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숙제라든지 아무 과제라든지 학점이 없었던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 마냥 행복했는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살아간다는 게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산다는 게 조금 어둡고 무거운 것을 견디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이 문학이라는 것이 그 시간들을 환히 밝혀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만든 이 스노우볼처럼 이렇게 완벽하진 않아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문창과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그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할지 정확히 정하지도 못하고 있고 근데 저 역시도 그때 그랬어요. 저 역시도 과연 내가 작가가 될까? 작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수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분명한 한 가지를 알았어요. 그 분명한 가지 뭐냐면 정답은 없다. 다만 선택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옳은가 그른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하기로 한다. 하기로 하지 않는다만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선택만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시고 즐겁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저희와 함께 더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들한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고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예, 여러분 좋아요라고 말하면 좋아집니다. 구독해주시면 문학과 함께 호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교수님이 알고 싶다의 MC 영초 하미연 헤이수 김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